자, 고등수학, 지금 뭐 선행을 하고 있는 학생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예비고1 학생들은. 자, 근데 선행을 한 학생들 중에서 70%, 80% 학생들은 대부분 다 중학교 성적보다는 무조건 떨어집니다. 100% 떨어집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 바뀌는 제도가 뭔지 알아야 되고요. 두 번째, 이 성적이 결정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그 요소들에 대해서 핵심적인 것만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개정되는 수학 교과 과정은 이렇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개정되는 과정이 이게 고1이고요. 고1이고 얘가 고2 때 1학기 때 배우고요. 얘는 고2 2학기 때 배우고요. 2학기 때 배우고 2-2 얘는 고3 때 주로 배우게 될 겁니다. 자, 이것들은 선택 과목이라고 하는데요. 학교별로 이렇게 이것과 이거 선택 과목은 학년에 따라서 다릅니다. 자, 이 중에 하나를 병행해서 이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이렇게. 자, 요게 기본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책 제목만 달라졌고요. 기존에 배우던 학생들 내용과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예전에 어머님들이 배웠던 내용과 똑같다라고 봅니다. 보면 돼요. 27년도까지는 문이과 구분이 있어요. 지금 고등학교 다니는 학생들은 이거를 공통으로 보고 문과 학생들은 주로 얘를 시험을 봅니다. 이렇게 두 개를. 그 다음에 이과 학생들은 주로 이것과 얘를 주로 많이 시험을 봅니다. 이 중 하나를. 그래서 세 개를 시험을 보는데 지금 예비고1 학생들은 고2 때 배우는 대수, 그 다음에 고2 2학기 때 배우는 미적분, 이건 고3 때 주로 배울 겁니다. 이거를 문이과 구분 없이 다 똑같은 시험지로 봅니다. 의대를 공부하는 애나 학생이나 그 다음에 문과로 경제학과를 가려는 학생이나 다 동일한 시험지로 본다. 그렇죠?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꼭 기억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내신 체계, 중요한 게 내신 체계가 달라요. 내신 체계가 확실히 달라지는데 이게 보통 교과 과목은 이건 중학교 때 중학교 성적표하고 똑같습니다. ABCD 절대 등급 ABCD로 되어 있죠. 그게 절대 평가이고요. 근데 다른 거는 뭐냐? 보통 교과에는 5등급제라는 것으로 해서 1등급, 2등급, 국어 성적 2등급, 수학은 3등급, 이렇게 등급이 표시됩니다. 등급은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전교 등급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요? 자, 기존에는 9등급제였는데 이게 5등급제로 바뀌는 겁니다. 바뀌는 건데 예를 들어서 300명이 있는데 기존에는 4%이면 3, 4, 12, 12등, 전교 12등까지 1등부터 12등까지는 1등급이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300명 중에 이번에 바뀌는 제도는 10%니까 30등, 전교 1등부터 30등까지는 무조건 1등급을 줍니다. 이건 점수로 다 등수가 구분해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방식으로 됩니다. 그런데 좀 문제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 전교 1등부터 30등까지 다 1등급이라면 과연 전교 30등과 1등은 어떻게 구분될까? 자, 이런 세밀한 부분들이 있겠죠.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인서울에서 아니면 상위 어느 정도 상위 20개 대학 안에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 모든 과목이 전부 다 1등급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거는 수험생 전체 인원수와 얘를 비례해서 생각해 보면은 이게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보통 교과, 아까 중요한 거는 이게 어쨌든 내신을 만드는 부분을 이해를 해야 되니까요. 내신에서 등급을 쓰는 것들은 이 보통 교과라고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런 거는 등급이 들어가지 않고 A, B, C, D만 들어간다 이런 얘기예요. 사회문화 탐구, 윤리문화 탐구 이런 과목들은 이게 사회과학 융합 과목인데요. 사회과학 융합 과목은 그냥 A, B, C, D만 매깁니다.
A, B, C, D만 매기고요. 그 다음에 이런 과목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것도 뭡니까? 얘는 예체능계죠. 예체능계 교양은 이거는 A, B, C만 매기죠. 이거는 패스. 얘는 A, B, C만 매기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지금 하얗게 되어 있는 부분들은 다 A, B, C, D, E가 매겨지고 그리고 상대 등급도 표시된다. 그러니까 등급이 표시된다. 그 다음에 여기 핑크 색깔로 된 것들은 수능 과목에서는 이 핑크색 부분만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이렇게 핵심적인 건 꼭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고등학교 성적을 자, 일단은 시험 체계를 좀 알고서 생각을 해야 돼요. 아까 갔던 그 제도적인 체계도 있습니다. 시험 체계가. 제도적인 체계 말고 뭐를 기억을 해야 되냐면 등급을 매긴다라는 거. 그럼 등급을 매기려면 등수가 반드시 구분돼야 됩니다. 등수가 반드시 구분이 돼야 돼서 그래서 그러면 학교에서는 등수를 구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절대로 100점이 나오는 학생들이 많이 나오게 시험지를 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20문제를 시험지에 내게 되면은 현재 같은 경우에는 학교별로 다르지만은 한 16문제 정도는 그러니까 중간 난이도하고 조금 중하위 난이도가 16문제 된다면은 한 4문제 정도는 모의고사 이상의 난이도로 문제를 냅니다. 그래서 100점이 많이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300명 중에 10%가 우리가 1등급이었죠. 1등급이었는데 그러면 30명이 1등급을 받아야 되는데 100점 맞은 애가 40명이 돼버렸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100점 맞은 애 이 40명이 다 2등급부터 매겨져요. 1등급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시험지에서는 시험을 본 그 100점이 나왔던 그 시험지에서는 1등급짜리가 없어요. 없이 이 10%를 넘어가 버리는 명수가 나오면 다 2등급부터 등급을 매기기 때문에 그래서 절대로 100점이 나오는 애들이 많아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시험을 뭐예요? 어렵게 100점이 한 명도 안 나와도 상관없습니다. 등수만 구분되면. 그래서 고등학교 시험지에는 학문학의 번호의 배점이 4.1점, 5점, 2점 막 이렇게 소수점으로 배점을 매겨 놓습니다. 왜? 점수를 구분하기 위해서 소수점으로. 그러면은 등수를 구분할 수 있으니까요. 자, 요런 것을 이해를 하고서 시험 볼 때에도 배점이 높은 것을 잘 볼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요 배점과 관련된 것들은 기출 문제를 한번 보시면은 바로 이해가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달라야 되는 게 뭐가 있냐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일단 물리적으로 학습 시간이 달라야 돼요. 시험 보는 시간이 중학교 때 시험 공부했던 시간보다 2배 정도는 2배나 3배 정도를 하면 중학교 때 성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시간을 공부하면 무조건 떨어집니다. 동일한 시간을 공부하면 무조건 떨어져요. 그런데 2배나 3배를 공부했어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니 4배, 5배 문제집을 3권을 풀었는데도 성적이 안 나올 수 있어요. 왜 안 나올까요? 확실히 고등학교 수학은 성적이 전혀 안 나올 수 있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문제를 다루는, 문제를 개념을 활용하는 그런 기술이 없기 때문이에요. 중학교 수학 문제 같은 경우에는 한 문제 개념이 1개나 2개 정도가 한 문제를 푸는데 쓰이는데 고등학교 수학 문제는 한 문제를 푸는데 최소 3개의 개념에서 많으면 5개의 개념까지 개념이 융합적으로 복합적으로 들어 있습니다.
즉 중학교 때 우리 아이가 응용 능력이 없어요 하는 애들 같은 경우에는 성적이 무조건 떨어진다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문제를 많이 풀어서 그 문제의 유형을 외우는 방식의 공부만을 하면은 성적은 무조건 떨어집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개념을 잘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개념. 이게 안 되면 성적이 될 수가 없어요. 좀 걱정이 많죠. 공부해도 안 된다고 하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요거는 제가 사실은 개인적으로 제가 쓴 책인데요. 자, 쓴 책의 내용을 보면은 그러니까 암기를 해도 그냥 암기하면은 안 돼요. 이해가 되는 바탕으로 해서 암기를 해야 돼요. 수학은 암기 과목이 아니다라고 하잖아요. 암기는 무조건 100% 필요합니다. 공식을 안 외우고서 문제를 풀 수는 없어요. 근데 공식만 외운 건 아무 쓸모 없습니다. 그 어떤 학생들이 그러죠. 문제를 풀고 나와서 쉬는 시간에 나 공식 아는데 그게 거기에 쓰는 거였어? 그러니까 공식만 외우는 학생이에요. 그러니까 몇 문제에 대한 대답을 들어보면 얘는 외우는 방식의 공부만 하는 애구나 라는 거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수학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해야지 그걸 이제 그 응용 능력, 개념 이해. 그러니까 우리가 고등학교 수학은 개념을 잘 알아야 된다. 그거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개념을 응용하고 개념을 알고 하는 능력이 없으면 고등학교 수학은 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공식을 외웠어요. 근데 공식이 어디에 쓰는지 몰라요. 공식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도 몰라요. 그럼 공식에 있는 문자가 뭘 뜻하는지를 몰라요. 근데 공식은 외웠는데 어떤 그 공식에 있는 문자를 활용할 줄을 몰라요. 만약에 쉽게 얘기해서 a 플러스 b의 제곱은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이다. 뭐 이런 게 있는데 이게 있는데 얘를 외웠는데 이거를 풀 줄을 몰라요. 그럼 얘를 전개를 못한다고 치면은 이걸 못한다고 치면은 공식을 외웠는데 이 공식과 내가 알아야 되는 이것의 관련성을 이해를 못한다는 거예요. 이해를. 이 공식을 외웠는데 그러면 외우기는 내가 하는데 이걸 어떻게 찾아갈까 공식에. 이런 것도 요령이 필요해요. 요령이. 공식과 문제는 어떻게 연관성이 있는지를 잘 생각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이게 자연스럽게 사실은 공부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터득은 되긴 해요. 문제집을 여러 개 풀고 뭐 하다 보면. 근데 이게 자연스럽게 터득이 안 되는 경우 학생들도 상당수가 많습니다. 그거가 조금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게 올 겨울방학에 공부할 때 이게 생각을 갖고서 하는 게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보면은 이제 문제 같은 경우 이제 요런 거는 이제 좀 더 고난이도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했고요. 그 다음에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것도 있어요. 뭐가 있냐면은 우리 애는 실수를 잘해요. 실수하면 성적이 무조건 안 나옵니다. 고등학교 거는 계산이 길어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는 머리 좋은 학생들은 암산으로 풀이를 안 쓰고 암산으로 하잖아요. 그거 불가능해요. 고등학교 들어가서 암산하다가 틀리면 그냥 뭐 2점 차이로 1점 차이로 등급이 날아갈 수 있어요. 진짜로 실수가 많은 애들은 20점 이상 차이 날 수 있습니다. 왜냐면 풀이를 뭐 4, 5, 6, 7줄 구한 걸 가지고 이걸 가지고 다른 걸 구해서 이 문자를 다시 대입해서 풀어야 되는데 이 중 어딘가에서 한번 삐끗하면은 답이 안 나오니까요. 그러니까 문제 구석을 못하는 애도 아닌데 20점 차이가 확 떨어질 수 있어요. 요건 이제 입학해서 경험해 보면 이제 두세 번, 서너 번
시험을 보면은 고쳐지는 학생도 있고, 이게 계속 그러는 학생들도 있어요. 이게. 그래서 실수는 절대로, 그럼 실수를 왜 하는지를 찾을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자기가 어디서 실수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을 생각을 스스로 터득을 해야 됩니다. 이건 본인이 해야 되지. 물론 저도 이렇게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이게 얘가 어디서 왜 틀렸다를 이렇게 풀이 과정에서 집어서 해줘요. 너 여기서 봐, 여기서. 네가 지금 부호 넘기기를 할 때 항상 틀리더라. 아니면은 이게 나눗셈을 할 때 틀리더라. 이게 어디서 틀리는지를 자꾸 찾아주는데, 아무리 얘기를 해도 본인이 고치려는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자각을 해야 됩니다. 그게 핵심적인 거예요. 어쨌든 문제를 공부하는 사람이 바뀌어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함수를 중학교 때도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고등학교 1학년 1학기는 계산이에요. 방정식, 인수분해, 이런 거. 그러니까 고등학교 수학을 해나가기 위한 계산과 관련된 거라고 치면 고등학교 2학기 거부터 나머지 전체가 다 함수다라고 보면 돼요. 저는 그렇게 보는데 고등학교 과정에 80% 이상은 80%, 90% 가까이 다 함수다. 방정식 문제도 함수와 연동되어 있어요. 방정식이 왜 함수냐? 방정식인데. 함수가 방정식과도 연계되어 있고 함수는 부등식과도 연결되어 있고 다 함수와 연관시켜서 풉니다. 미적분도 다 함수인데 꼭 미적분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함수를 모르고서는 고등학교 수학 점수를 절대로 나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겨울방학에 공부를 할 때 학생들이 고등학교 수학을 많은 양을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거에 앞서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고등학교 수학을 자기가 보는 눈을 키워야 돼요. 이 눈이 없으면은 정말로 노력을 했는데 성적은 원하는 대로 안 나오고 이게 조금 스트레스 받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죠. 그래서 너무 조급하게 하지 말고 이게 고등 수학을 보는 눈을 좀 많이 갖추어서 고등학교에 입학해서 자기가 원하는 만큼의 그런 성적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참고로 제가 보여준 내용의 책은 한번 학생들이 꼭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있으면 감사합니다.